그날 4개의 집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아이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 파이크 카운티. 이 평온한 지역은 그날 아침 경찰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으로 영원히 악몽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모두 죽어 있어요. 신고자는 로덴 가족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떨며 말했지만 경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거지. 거실은 고요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침대 위에 누운 채 이미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저항 흔적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는 동안 그대로 공격을 당한 듯한 모습. 머리 쪽에는 근접 사격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고 총성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주변의 증언은 범인이 소음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두 번째 집에서도 같은 방식의 살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TV는 소리를 낮춘 채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었고 그 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이 두 장소만으로도 대량 살인 사건임을 직감했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2명의 성인이 사망해 있었고 그 바로 옆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 한 명이 멀쩡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범인은 살인 과정에서 잔인함을 보였지만 아이에게는 단 한 가닥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명은 사망했지만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범인은 어른만 죽였고 아이는 철저하게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차별 폭력이 아니라 목표가 매우 명확한 공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사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8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 수, 서로 떨어진 4곳의 살인 현장, 동시에 벌어진 정교한 실행, 그리고 아이들만 살려둔 기묘한 행동. FBI와 주 경찰은 마치 조직 범죄 혹은 마약 카르텔이 개입한 사건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덴 가족 일부가 대마 재배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수사는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2년 후 조용히 지켜보던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로덴 가족 중 한 여성, 한나 로덴이 남긴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까지 전 남자친구인 제이크 와그너와 양육권 문제로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과 아기의 안전을 걱정하며 가족들에게 수차례 불안감을 토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FBI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와그너 가족을 집중 조사했고 그들의 차량, 컴퓨터, 농장, 심지어 신발 자국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외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살던 와그너 가족 4명. 그들은 한나와 제이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로덴 가족 전체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전에 무기를 구입했고 범행 전날 각 주거지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들의 일정을 기록했습니다. 범행 날에는 4명이 팀을 나누어 4곳의 집을 동시에 습격했고 자는 동안 머리에 총을 쏘는 처형식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저항이나 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둠으로써 우리는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스스로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제이크 와그너는 결국 법정에서 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가족 모두 종신형 또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격렬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일부는 와그너 가족을 사탄의 자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와그너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증언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7건의 가중살인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국에 협조한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3일 그는 총기 혐의로 12년, 살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후 32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 와그너 사세는 2022년 11월 22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8건의 가중살인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8개의 종신형과 추가 16개 혐의에 대한 1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엔젤라 와그너는 살인 계획을 돕는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엔젤라 와그너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단 한 통의 전화로 끔찍한 살인 음모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와그너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6년 5월에 그의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엔젤라 와그너의 어머니인 리타 홀콤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5년의 보호관찰과 $750의 벌금 그리고 집행 유예된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평범한 두 가문 간 양육권 다툼이 어떻게 한 가족 8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밝혀졌지만 오하이오 주민들은 지금도 그날의 침묵과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없앨 수 있었을까? 로덴 가족 8명이 남긴 빈자리와 그들 곁에서 울음도 모른 채 살아남았던 아기들의 존재는 지금도 이 사건의 잔혹함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나 로덴과 제이크 와그너 사이의 양육권 분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을 관계는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었으며 한 가문의 몰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광기, 어린 살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잔혹한 이야기는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의 역사 속에 잊히지 않는 상흔으로 남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로덴 가족은 평범한 시골 마을의 이웃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들이 대마 재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수사 초기 혼란을 가중시켰고 범행 동기를 마약 카르텔이나 외부 조직의 소행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으며 진범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와그너 가족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마 재배는 부수적인 정보로 드러났고 사건의 핵심 동기는 전적으로 양육권 분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범죄의 동기가 물질적인 이득이나 조직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나 로덴이 남긴 불안한 문자 메시지들은 이 사건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 파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와그너 가족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와그너 가족의 치밀한 계획은 범행 전날의 사전 답사, 무기 구입,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의 일정 파악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범행 당일 4명의 와그너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목표, 주거지를 습격하여 동시에 살인을 실행했다는 점은 그들의 조직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고 있는 로덴 가족의 머리에 총을 쏴 저항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막으려 했다는 점은 그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이 범죄를 계획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어린 아이들만 살려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자비한 살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는 기괴한 신념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그들의 왜곡된 논리는 이 사건의 비극성에 깊이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와그너 가족의 모습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제이크 와그너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거래의 결과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조지 와그너 4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엔젤라 와그너와 빌리 와그너 역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비극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법정에서의 증언과 상호, 비난을 통해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타 홀콤의 거짓 증언은 이 비극이 와그너 가족을 넘어 그들의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오하이오 주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기사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법 시스템의 복잡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덴 가족의 죽음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이 사건의 잔혹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빌리 와그너의 판결은 이 비극적인 서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인 사건으로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양육권 분쟁이라는 개인적인 동기가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은 우리가 가족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의 욕망과 집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파이크 카운티의 조용한 언덕에는 지금도 그날의 비극적인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경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